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참, 처음에는 참 옛날 책 다시 보는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사람들은 주류 흐름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그때 당신은 반대로 갈 줄 알아야 된다. 언론들은 저 유튜브 하면서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맨날 뭐 썸네일을 바꿔보세요, 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걸 해보세요, 이런 걸 나오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진실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는 상반된 의견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람들은 주류 흐름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본문 구절을 썼고요. 그때 당신은 반대로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이것 공부할 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데, 뭐 2월 증시 폭락 온다, 미 증시 폭락한다, 뭐 파산이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다음에 뭐 언제 오릅니다. 또 뭐 지금 뭐 3개월 랠리 나온다. 20년 만에 역대급 부자 된다. 2분기 주가 오른다. 3월에 주식 사세요. 뭐 이런 게 막 나오죠.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의 지도, 이제 그런 건데요. 참 이거를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젊었을 때 실천했으면. 상반된 의견 이론, CO 이론인데요. Theory of Contrary Opinion, Theory of Contrary Opinion. 이제껏 검토한 모든 측정법과 도구는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스탠 할베가 얘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장 지표. 지금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 몇몇 분들과 이 시장 지표를 지금도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제가 좀 둔하더라고요. 이 도구들은 특정 통계 수치, 즉 상승과 하락, 새로운 고점과 저점 등을 지표로 삼는다. 그러나 어떤 수치에도 의존하지 않는 한 가지 주관적인 지표가 있다. 숫자에 의존하지 않는 한 가지 주관적인 지표가 있다. 아주 유용한 측정 도구이기도 한 이 지표는 상반된 의견 이론, CO론이다. 이거는 이제 가필드 드루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쓴 사람. 이 이론은 투자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군중 심리와 관계가 있다. 타고난, 우리 다 군중 심리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 흐름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제가 썸을 달았죠. 이 이론의 기본 신조는 사람들은 주된 흐름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사실 투자자는 함께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서로 믿음을 강화하고 다른 결론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 이게 제가 이제 파이코인 하면서 그 파이코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이게 종교화처럼 이런 믿음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증시에서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태도는 붕괴 직전에는 지나친 낙관주의를, 바닥에서는 비관주의를. 붕괴 직전에 낙관주의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서 비관주의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일치된 의견이 어떠한지 확인한 다음 그 반대로 움직인다. 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패를 잘 읽어갖고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은 상투에 사고 바닥에 파르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함께 확인할 것.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상반된 의견, 이론, 즉 CO는 적절히 사용해야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모든 투자자와 중개인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식견이 높아 상반된 의견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투자자 100명 중 이 상반된 의견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매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상반된 의견 이론에서 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저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CEO 신호는 1년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없을 수도 있다. CEO는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까지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를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IMF 때 그랬고요. 우리 촛불혁명이라는 거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아무튼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막 95% 막 이렇게 갈 때 극단적인 때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CEO는 단지 중개인에게 증시가 어떤지 알아보고 그가 낙관적인 대답을 하면 당신은 비관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럴 때 나는 혼자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럴 때 혼자 나쁘다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이 CEO 계책의 핵심은 아주 편파적인 의견이 확실하게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자신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믿고 상식을 따르지 않게 된다. 나는 다음의 슬로건을 철저히 믿는다.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알 가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알 가치가 없다. 지금 상반된 의견 이론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상반된 의견 이론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답이 왔냐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새로운 방법은 일반적으로 G.A. 드류로 알려진 조지 알렉산더 드류가 쓴 책입니다. 1919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투자 및 트레이딩 분야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의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G.A. 드류는 시장 추세와 보조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드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자신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드류 시스템은 차트와 이동평균 및 거래량 지표와 같은 기술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주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드류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주식을 사고 팔기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드류 시스템 이외에도 시장 심리, 위험 관리, 자금 관리와 같은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드류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규율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새로운 방법,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트레이더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 중 일부는 구식일 수 있지만 논의된 원칙과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군중심리와 반대로 가는 건데 군중심리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95%가 믿었을 때 군중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같이 있을 때 폭락한다, 아니다, 오른다 라고 할 때는 상반된 의견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문과 잡지에서 떠들면 다르게 움직여라.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투자할 때 상반된 의견 이론, 즉 CEO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다면 참 위험하다. 배당 수익률 비율이 내재된 가치를 나타내듯이 CEO는 상반된 이론은 잠재되어 있는 시입니다. 만일 모든 측정 도구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 단순한 이론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해서는 안 된다. CEO가 다른 분석 도구들과 일치할 때 움직여야 한다. 그때는 증시의 큰 흐름이 바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한국 증시에서는 몇 번 있었죠.
다음 질문은 상반된 의견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많은 애널리스트는 증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관에서 집계한 상승세와 하락세를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 나도 이 수치들을 자주 확인하고 그것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하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신문이나 잡지 등을 훑어보는 것도 좋다. 잡지와 신문의 헤드라인을 쓴 기자들은 지표가 될 의도는 없지만 실제로 지표가 되어 버린다. 요즘은 지표가 될 의도는 아니고 그냥 단지 어, 클릭수죠. 자기가 쓴 기사의 클릭수. 그래서 그냥 이런 표피적인 거를 아주 쓰죠. 그들은 잡지와 신문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미묘한 화제를 건드린다.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감지하고 그 두려움을 기사로 다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상승세일 때는 낙관적인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 기사나 잡지 표지에서 이런 신호를 자주 보게 되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즉시 떠올려야 된다. 그런 다음 다른 지표들을 확인해 본다. 지표들이 당신의 예감과 맞아떨어지면 증시가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게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작지만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이런 표지 현상과 관련된 완벽한 사례로 1974년 말에 증시를 들 수 있다. 1929년 이후 최악의 하락 장세를 맞아 어느 선두적인 금융잡지는 무시무시한 검정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표지에 실었다. 베어마켓이라는 거죠. 1974년 말에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곰은 월스트리트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당시 내가 이용하는 장기 지표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월스트리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무시하고 주식을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형적인 상반된 의견이 또 나타난 때는 1978년 여름이다. 한 경제 잡지는 The Death of Equities,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표지 기사를 실었다. 그때 증시는 앞으로 3년이나 계속될 주요 상승세에 막 올라서려는 단계였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5년 뒤 이 잡지는 똑같은 주제로 새로운 기사를 실었다. 이번에는 The Rebirth of Equity, 주식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표지에는 격앙된 황소 사진을 실었다. 이때는 1983년 늦은 봄이었다. 몇 주 뒤인 6월, 투기 종목이 주요 고점을 기록하고 주식시장은 붕괴했다. 블루칩 종목은 1984년 1월, 7월의 하락 장세에서 아주 크게 붕괴하기 전 몇 달 동안 상승하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특정 잡지나 신문을 거론할 의도는 없다. 언론이란 당시 대중의 심리를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때그때 언론에 나타나는 대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이런 언론에 나타나는 대중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태를 판단할 때는 특정 기사나 제목보다는 많은 헤드라인이 확실한 근거가 되며 그 많은 제목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으면 사실 더 좋다. 1974년 말 테이프 읽기 전문가의 실은 몽따주 차트 8-20 지금 보여주는 거야. 심각한 하락 장세 후 언론을 도배한 부정적인 헤드라인. 이걸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더 내린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것들 막 폴라로이드 망했다, 뭐 소비자 부채가 지금 뭐 아주 뭐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쇼우드 실로우드 뭐 예, 아주 뭐 나쁜 얘기, 심각한 하락 장세 후 이제 뭐 GM이 뭐 3분기에 망했다, 뭐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1973년, 74년 황폐한 하락 장세 후 헤드라인은 대규모 해고, 추락한 주식, 세계적인 시장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꼭 알아야만 한다.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의 절정에 이르고 나쁜 뉴스의 바닥을 친다는 것을.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투자자는 이 자명한 사실을 잊고
주식이 뉴스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무시무시한 뉴스는 증시가 앞으로 더 붕괴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몰아간다. 그래서 바닥이 형성되는 것이다. 세계 대공황 이래 이러한 헤드라인이 등장할 때마다 몇 주 만에 최악의 상황은 끝나버리곤 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이 대기 물량이 다 털어내니까요. 차트 8-21을 보자. 하락세를 앞두고 증시를 뒤흔든 지나치게 낙관적인 헤드라인이죠. 뭐 다 오른다고 또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지나친 낙관주의 헤드라인에 경계심을 갖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은 화랑 장세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은 황소가 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우대금리는 떨어지고 있었고 수익은 증가하고 있었다. 증시는 며칠 만에 1976년 최고치인 1026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가진 많은 장기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나는 1976년 9월부터 1978년 2월 하락 장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좋은 예가 차트 8-2 1982년 여름이다.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심각한 경기 후퇴를 전망하며 상승세를 앞두고 있는데 증시를 휩쓴 부정적인 헤드라인. 내가 보기에는 상승세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심각한 경기 후퇴를 전망하며 다우지수가 500미치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는 주요한 지표 대부분이 이런 전망과는 달리 낙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에 매수를 권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상이 꼭지점이 형성되고 있던 1982년의 대중 심리나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상대적 반대 관점, COE 관점에서 가장 섬뜩한 헤드라인은 8월 말에 나온 다우존스 지수 3000,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였다. 주요 금융잡지는 상승세 신호를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다른 분석적인 측정 도구에서 시장은 약세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나는 이 헤드라인 때문에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테이프 읽기 전문가 구독자에게도 경고를 보내어 곧 다가올 역사적인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안 사면 어떡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반면에 이제 상승세를 앞두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당신은 신문과 잡지의 헤드라인,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항상 유의하길 바란다.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다른 지표들이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낼 때 당신은 언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태, 뭐 이렇게 2월 달에 위협 증시 폭락 온다, 뭐 3월 달에는 오른다, 이럴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반반으로 있을 때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이게 올라가서 의견이 한 군데로 몰릴 때는 이 상반된 의견 이론을 잊지 마라. 그런데 왜 상반된 의견의 사람들이 왜 좋으냐? 사람들은 주류에 속할 때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죄책감도 안 느끼죠. 그래서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건너가면 욕하지만 반이 건너가면 쭈삣쭈삣하다가 90%가 건너가면 자기는 안 건너면 바보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자기도 위법인 줄 알면서 같이 건너죠. 그런 심리를 시장에서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